자, 여러분, 8번째 시간이죠. 무슨 공부를 할 것인가? 이거 될 거고요. 총 8번째인데, 여하튼, 물론 지금 이 부분은요, 여러분들이 이미 앞에서 보신 내용들도 꽤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전 시간에?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들으신 거고,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이해하셨잖아요. 어떻게 공부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그 기본식을 가지고 이제 제가 제안하고 싶은 내용이 좀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애초에 목차에는 나의 목표는 어디까지인가를 썼는데 저는 이게 더 부제가 더 마음에 맞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목표에 맞는 학습 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이거를 한 번쯤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본 겁니다. 뭐 앞에 좀 쌓인 게 있으니까 결국은 전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내용만 보면 이게 뭐 월등히 우월하고 아닌 것 같지만 좀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들의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요 행복이라는 건 똑같지는 않은 거죠. 어떤 사람은 어떤 때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어떤 때 행복하고 다 다르죠. 듣기에 좋지만 실무 전문가는 정말 치열한 경쟁을 통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치열한 경쟁 싫어, 나는 그냥 평범하게 직장 생활하면서 여유생활 즐기면서 이렇게 살래. 이거는 선택의 문제인 거지 어느 쪽이 우월하고 어느 쪽이 나쁘고 이런 건 아니라고 저는 봐요. 일반적인 직장 생활하면서 남는 시간을 치열한 경쟁하는 대신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뭐 여행을 한다든가 뭐 영화를 본다든가 뭐 사람들한테 봉사활동을 하든가 산을 간다든가 다양한 방법으로 즐겁고 행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무조건 실무 전문가 돼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산다? 이것만 행복은 아니죠. 물론 돈이나 지위 쪽이 높겠지만. 그래서 그냥 그것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내가 어디까지 가고 싶은가 이거는 반드시 판단하셔야 돼요. 이쪽 계통은.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산을 올라요. 뒷동네 야산 갈 때는 슬리퍼 끌고 가도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한라산을 간다. 반드시 좋은 등산화 신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마음 자세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차분히 생각하시고 일단 크게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냥 평범하게 남들 하는 것처럼 직장 생활하면서 살 것이냐 아니면 나는 정말 쪽에서 전문가 쓰면서 살 것이냐. 물론 전문 자격사 말고 실무 전문가. 그러면 두 개에 따라서 확실히 달라진다고요. 당연한 얘기지만 이쪽보다 이쪽 노력이 많이 필요해요. 이쪽보다 이쪽이. 물론 일반적으로 보수나 지인은 이쪽이 높을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들도 시간 없기는 마찬가지예요. 그만큼 연봉 많이 받아 일도 많이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선택들은 해놓으시고 계획을 잡으셔야 한단 말이에요. 됐죠? 그래서 제가 부제를 각자 목표에 맞는 학습 계획을 다시 한번 잡아보자 이런. 앞에 어떤 내용도 좀 나올 거니까 편하게 들으세요. 자, 이거 뭔지 기억하시죠? 아까 보여드렸던 거예요. 전산 세무에게 기업회계 누적 합격생 지금 이만큼의 쌓아놓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이유가 뭐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냥 일반적인 직장생활에 만족할 정도라고 하면 지금 기준으로 전산 세무 2급까지면 된다고 봐요. 세무회계는 뭐 안 해도 되고 전세무 1급도 안 따도 되죠. 요까지도 딱 따놓고 그냥 열심히 성실하게 직장생활 하시면서 남는 시간에 여기서 하고 싶은 거 하시면 돼요. 그러면 위로까지 못 올라가도 그냥 평범하게 직장생활 하시면서 다른 행복을 느끼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자격증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누적 횟수가 적은 것들이, 뭐 기업회계는 잠깐 빼겠습니다만 적은 것들이 그만큼 여러분한테 레벨이 높은 그런 자격증일 것이다.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이 앞의 자격증들을 따야 한다고. 실무 전문가를 말하는 겁니다. 전문 자격사 말고. 요 1급하고 회계사나 세무사는 비교할 수 없는 차이가 많이 나지만 제가 말하는 건 실무 전문가들, 실무에서 하는 거. 됐죠? 그래서 다시 한번 누적자성 보여드린 거고요. 이것도 아까 보여드렸죠. 각각 몇 번의 시험을 붙는지. 아까 보여드린 자료죠. 저는 이게 굉장히 좀 비효율적이라고 보여져요. 이렇게 해서 2년 동안 전산세무 1급을 딴다? 과연 그만한 가치가 있나? 저는 솔직히 회의적이에요. 그래서 이거 다시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따는 게 바람직하진 않은데 2년 동안 해가지고 전산회계 1급, 전세무 2급, 세무 1급을 딴다? 글쎄요. 평균이 이렇긴 한데 효율적이진 않아요.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는 거고요. 보시죠. 일반적으로요. 전산 자격증을 취득할 때요. 요즘 학원들은 희한하게 전산회계 2급 강의를 잘 안 해요. 정말 중요한 건데 잘 안 해요. 그러니까 회계 1급을 되게 어려워하는데요. 여하튼 학원의 실상을 보자면 전산회계 1급이 보통 강의가 2개월입니다. 1급이. 세무 2급도 보통 2개월이에요. 그 다음에 전세무 1급은 보통 3개월이죠. 양이 많으니까. 그래서 강의는 7개월이에요. 강의는 7개월인데 같은 내용 반복하고 시험 여러 번 떨어지고 하면서 실제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24개월 동안 보통 평균적으로 공부를 해요. 꾸준히 공부한다는 전제하에서.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요걸 갖다가 계속하면서 떨어지고 똑같은 거 또 하고 하면서 24개월 공부를 해요.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좀 보여져요. 그런데요. 이론 자격증 전산 빼고요. 원래 회계나 세무는 본질이 이론이거든요. 이론을 자동화시키는 게 전산이니까. 기초회계원리 한 달, 강의는 한 달이니까요. 보통 회계원리 2급을 말합니다.
그다음에 만약 그 자격증을 말하는 게 선명하니까 회계관리 1급이 보통 2달이에요. 짧긴 하지만 재경관리사가 보통 3개월입니다. 공부가. 세무회계 한 2급쯤 되면 한 2개월 정도 돼요. 그러면 강의만 8개월 정도 돼요. 보통 강의만. 그만큼을 여기는 없는 복습 시간을 다 배치를 했어요. 이론은 어려우니까 복습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얼마 걸린다? 이론 자체는 다 따는데 보통 16개월 정도 걸려요. 물론 이제 시험을 몇 번 더 떨어지고 나면 뭐 더 늘어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복습 충실하게 하면 잘 안 떨어지니까. 이런만 복습만 충실하게 해주면. 그래서 이게 16개월 공부하면 이렇게 많은 자격증을 딸 수도 있어요.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다라는 거죠. 만약에요, 여러분들이 나는 정말 나중에 실무 전문가가 되고 싶어. 전문 자격사 말고 너무 어려우니까. 실무 쪽에서 전문가를 듣고 싶어. 라고 했다고 하면 실무 전문가는 자격증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자격증을 따고 최소한 5년 이상 경력 실무를 쌓아야 실무 전문가가 되는 거지만 최소한 이론적인 실력, 이론적인 지식은 이 정도 레벨까지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간다는 목표가 있다면 요거 따고 요거 따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얼마 걸린다는 얘기가 들려요? 40개월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40개월이면 몇 년인가요? 3년하고도 한 반년? 3.5년? 이렇게 걸린. 이 실무 자격증을 따는데 그만큼 투자한다는 게 과연 그만큼 효율성이 있느냐? 어찌 보면 조금만 더 노력하면 전문 자격증도 딸 수 있는데, 그래서 비효율적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타켓이 나는 실무 전문가, 그래서 1급 레벨들을 몇 개 딸 거다. 뭐 전세 1급도 따고 세무 1급 따고 이때는 이게 최선이라고 지금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최선이 이 과정이거든요. 아까 말한 최선 과정이. 할 수만 있다면, 버틸 수만 있다면. 그거 그대로 더한 거예요. 그대로 더한 거예요. 아까 그거. 그대로 더한 거예요. 전산세무 1급도 보세요. 3개월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론이 돼 있으면 이 시간은 짧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정리하면 이렇게 나와요. 26개월. 약 2년이죠. 복습을 철저하게 보세요. 여기 복습 시간을 다 잡아줬잖아요. 학원 강의는 절대로 다 지워주진 않아요. 엑기스만 뽑아서 하거든요. 그래서 복습이 반드시 필요해요. 붙으려면. 다 했을 때 공부할 수 있는 게 26개월이란 말이에요. 이때 공부가 충실되어 있으면 이 26개월 동안 이 자격증은 다 딸 수 있단 말이에요. 자격증 다 따가지고 집에다 도배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최종 목표가 지금 당장 전산세무 2급 따서 취업하는 거면 그쪽이 급한 건데 미래를 보고 장기적으로 공부할 거라고 가정하면 이게 전 최선이라고 봐요. 여러분들이 버틸 수 있다는 전제하에 동기가 분명한 버텼으니까. 이해하시나요? 근데 나는 도저히 못할 것 같으면 아까 말씀 차선책 있잖아요. 전산회계 1급 세무 2급을 회계원리 먼저 하고 요거 2개 한 다음에 요거 공부한 다음에 공부하는 방식 앞에서 보여드린 거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 돼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한 직장인이라는 전제하에 꾸준히 직장 다니면서 2년에서 2년 반 정도 열심히 공부하시면 이 자격증들 대부분 딸 수 있다고요. 여기 있는 회계나 세무는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범위나 방식이 다를 뿐이지 똑같아요. 제가 모든 시험을 다 봐본 입장에서 또 이 모든 대부분의 과목을 제가 직접 가르쳐본 입장에서 또 저는 데이터에 대한 욕심이 정말 많아요.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자격증에 대한 기출문제 제가 대부분 가지고 있거든요. 공인회계사, 세무사 2001년부터 2013년까지 문제에서 다 가지고 있어요. 경영수사 기출문제가 아니라 복원된 문제 대부분 가지고 있어요. 전산세무회계 1회부터 57회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한두 개 빠진 게 있긴 하더라고요. 세무회계 다 가지고 있어요. 기업회계 다 가지고 있어요. 회계관리요? 없어요. 오픈시키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공개한 그 기출문제 몇 가지 다 가지고 있어요. 어디 갔죠? 여기 없네요. 전산회계 운용사 공개 안 합니다. 안 합니다. 문제는 시간 하나도 공개 안 해요. 근데 그들이 유사하다고 올려준 실기 자료 다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이거에 대한 말할 자격이 있다고요. 제가 직접 가서 시험장도 보고, 제가 직접 그러니까 공부도 해보고, 직접 가르쳐도 보고, 직접 문제도 제가 매번 확인해서 데이터에서 확인하니까 저는 말할 자격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면에서 이게 최선책이다. 여러분들이 길게 봤을 때, 정말 실무 전문가까지 갔을 때.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어려움이 뭐냐면 여기 이론 공부할 때 너무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요 세 개를 요 중간 여기다 끼워 놓을 수는 있단 말이에요. 아까 그게 최선과 차선 차이예요. 이론만 계속 공부하면 어려우니까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긴 하지만 안 되면 이렇게 요령 있게 회계 1급 회계 원리하고 회계 1급 하면서도 반드시 복습하시고 전에도 복습하시고 해서 세무 1급 가기 전에는 이론을 공부하고 가시는 게 덜 떨어지고 좋은 방법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가시는 게 제가 볼 때는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여져요.
이해하실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따시면 자격증 많이 따셔가지고 집에다가 한 바퀴 삥 돌려서 도배하셔도 괜찮을 것이다. 이해하시나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제 성향이 오프라인에서 여러분들한테 속된 말로 잘 꼬시는 편이에요. 여러분들을. 제가 이 사회에서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얼마나 어려운 사람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경쟁에서 이기려면 달라야 한다는 걸 제가 누차 강조하거든요. 남들이 세무익을 가지고 있으면 당신은 세무익을 가지고 있어라. 남들이 세무익에 상관을 있으면 당신은 이 얘기를 제가 많이 해요. 그래서 그 말을 이해하고 노력하는 친구들은 좀 더 나은 성과를 얻을 거고요. 뭐 아닌 분들은 평범할 것이고요. 이것만 길이 있다는 건 아니지만 이게 굉장히 저는 좋아 보이긴 합니다. 이왕 하실 거 누구한테나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죠. 누구한테 눈치 보지 않고. 그래서 정말 만약에 길게 보고 공부하실 여력이 있는 분들은 요런 순서 괜찮다. 아주 괜찮다. 근데 여기 좀 어려울 것 같으면 요거는 요로 집어넣어도 된다. 하실 수 있죠. 참고하시고요. 이번엔 이거예요. 이거 정말 질문 많이 듣는 건데요. 선생님, 오프라인 강의가 좋아요? 온라인 강의가 좋아요? 이거는 딱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어렵는 게, 물론 저는 양쪽 다 강의를 하니까, 오프라인도 하고 온라인도 하고. 명확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향에 따라 달라집니다. 장단점이 분명하거든요. 먼저 오프라인 강의, 직접 가서 듣는 거. 일단 수업 집중력이 좋죠. 사람 면대면으로 보고, 졸고 싶도 못 졸고. 일단 어쨌거나 옷도 좀, 최소한 뭐, 갖춰놓고 입고 가야 되고, 최소한. 근데 일단 좋아요. 장점이에요. 근데요, 또, 면대면이고 쉬는 시간도 있고, 따로 밥도 먹고, 술도 먹고, 그러니까 강사와의 소통이 좋아지면서 정보나, 궁금한 정보나, 또는 어떤 내용에 있어서 질문도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소통이 원활한 장점이 있어요. 그러면, 오프라인 강의의 단점은 뭐냐는 거죠. 이거잖아요. 1번,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요. 일단 최소 왔다 갔다 하는 거리 있어야 되고요. 그죠? 그냥 나가나요? 저 같은 경우도 집에 또 나오면 되게 귀찮은 게 씻어야 되잖아요. 화려하게 안 해도 최소 갇혀서 러닝 입고 갈 수는 없으니까 뭐 또 입어야 될 거잖아요. 그럼 왔다 갔다 하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요. 아무래도. 물론 비용이라는 건 학생에 대한 얘기고요. 비용은 요즘은 그 환급도 많이 받으니까 비용은 오프라인과 온라인과 비슷할 수도 있어요. 결과적으로. 여하튼 근데 일반적으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고. 차 타고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거니까 많이 들어요. 두 번째, 일반적으로 오프라인 강의의 가장 큰 약점은 강의 시간이 짧아요. 저희들이 가장 고통스러워요. 해줄 건 많은데 시간이 짧아요. 그럴 수 없이 생략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저희 가장 아픈 점이에요. 시간이 짧아서 못해드리면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한다는 거죠. 그게 오프라인의 단점이기도 하죠. 반복 수업이 불가능하죠. 제가 한 말은 지나가니까.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오프라인은. 그러면요, 온라인의 장단점 볼까요? 온라인은 반대예요. 그대로 쓴 거예요. 온라인 강의 장점은요, 일단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들죠. 왔다 갔다 하지 않아도 되니까. 또 차비 같은 거 안 들고 뭐 안 사 먹어도 되고 어쨌거나 적게 들면 맞아요. 일반적으로. 오프라인에서 환급 받는 경우하고 온라인하고 비교해보면 거의 비슷하거나 그래도 온라인이 좀 쌀 거예요. 아마도 저렴할 거예요. 됐고요. 또 온라인 강의는 장점 중에 하나가 강의 시간이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강사님들이 해주는 게 많아져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해서 스스로 이해할 것들이 많지 않아진다는 얘기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 하나가 있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오프라인 강의는 얼굴 보고 하는 강의예요. 때로는 뭐 안부도 물어볼 수 있고 뭐 모르면 다시 할 수도 있고 이런 과정이 필요해요. 근데 온라인은 제가 여러분들 카메라 보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상식적으로 어느 쪽에 수업 시간이 길어야 한다? 당연히 오프라인이 길어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프라인은 그 오프라인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가 더 많이 들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강의 시간에 제약을 받아요. 예를 들면 제가 전산세무 2급 60시간 수업할 때 예전에 제가 찍은 동영상은 100시간 가까웠어요. 저희랑 같이 공부하시는 다른 강사님들은 88시간. 이걸 잘 이해하셔야 한다고요. 오프에서는 그 시간에 그 시간에 어떻게 끝을 내줘야 돼요. 왜냐면 그 임대료가 나고 돌아가는 게 있잖아요. 근데 온라인은 아니거든요. 강사가 딱 원하는 스타일대로. 저 같은 경우는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는 편이라 강의 시간이 좀 길어지는 편이에요. 제가 아주 고통스럽게 공부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렵게 최대한 자세히 설명하려다 보니까 길어지는 편이긴 한데 그건 뭐 여러분 선택이니까. 여하튼 원칙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똑같은 내용을 한다고 치면 오프라인 강의 시간이 길어져야 돼요. 근데 보시면 대부분 온라인이 길어요. 그거는 오프라인 강의 어쩔 수 없이 생략하는 게 많아진단 말이에요. 시간 제약을 받기 때문에. 저도 그러했으니까. 그게 가장 큰 어려움이에요. 그래서 온라인 강의는 아무래도 강의 시간이 기니까 문제 다 풀어줘요. 제가 오프라인 수업할 때는 전산 가정하면 12문제 중에 4문제 많이 풀면서 문제 풀어요. 나머지 당신 풀어라. 근데 온라인에서 다 풀어주잖아요. 이런 연습 문제
먼저 풀어오시고 궁금하면 풀어줘. 시간이 없으니까. 온라인 다 풀어주잖아요. 하나 빼고 다 풀어주잖아요. 그래서 온라인은 집중하기 어려운 단점은 있지만 일단 강사들이 다 해준다는 게 있어요. 또 온라인은 대부분의 온라인들은 경쟁을 해서 뭐 몇 회까지 반복 학습이 가능하죠. 이런 게 장점이에요. 온라인은. 단점은 아무래도 온라인은 집중력이 떨어지죠. 예를 들어서 집에서 혼자 편하게 런닝구 입고 다리 올리고 공부할 수도 있고 아니면요 빨가벗고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집중력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그게 단점 중에 가장 큰 단점이죠. 두 번째, 강사와의 소통이 아무래도 얼굴 보는 것보다는 떨어지죠. 이런 두 가지 단점. 그러니까 서로 장단점은 크로스예요. 이쪽의 단점이 저기 장점이고 이쪽의 장점이 저기 단점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결국 여러분 스타일에 맞게 골라야 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제가 학생들 겪어보면 나는 온라인으로는 도저히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힘들어도 꼬박꼬박 오프라인 수업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사실은요. 반면에 혼자서 집중력이 좋고 혼자 계획을 잘 세우는 사람들은 이쪽이 훨씬 현명할 수도 있고 그건 여러분 성향을 빨리 파악하셔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향을. 내가 스스로 관리가 잘 되고 집중을 잘하는 스타일이면 이쪽이 훨씬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사람들은 오프라인이 낫죠. 선택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프라인은 어떻게 보완해야 한다? 먼저 반드시 스스로 복습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 생략한 부분을 이해하고 반복 학습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본인이 스스로. 안 되는 거를. 이걸 보완해야만 오프라인 강의는 성과가 좋을 거예요. 이해하시죠? 온라인 강의는요. 반드시요. 집중을 잘하고 스케줄대로 가야 되니까 계획을 잘 짜서 계획적으로 학습해야 돼요. 계획표 딱 짜고 매일매일 검증해야 돼요. 그리고 수업할 때 절대 수동적으로 제가 뭔 얘기하나 이렇게 웃지 말고 강사랑 같이 호흡하셔야 돼요. 저는 수업하면서 물어보거든요. 카메라밖에 없잖아요. 제가 물어봐요. 자, 이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5시겠습니다. 세요. 그때 혼자 있지 말고 같이 해보시란 말이에요. 생각해보고. 제가 A와 B의 어느 게 맞을 것 같을 때는 판단해보시고. 이게 호흡이란 말이에요. 그 적극성을 가져야 온라인 강의는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그냥 이러고 있으면 졸리기도 하고, 아니죠.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물론 오프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온라인은 특히 심해요. 수업도 마찬가지고 강사와의 소통도 적극적이셔야 돼요. 저뿐이 아니라 모든 강사님들과. 물어보시고, 궁금하고 물어보시고. 어찌 보면 여러분들은 저희를 귀찮게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아요. 아주 많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무래도 좀 낯설고 어색하지, 잘 모르는 사람인데, 근데 몇 번 이렇게 통하다 보면 제가 인상에서 먹어주는 게 있잖아요. 사람이 착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또 친절하게 생겼잖아요. 안 그런가요? 괜히 또 비웃을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이거 통화하면 나는 편하게 생각들 해요. 제가 제 말투는 보통 이렇게 화려한 포장 별로 없어요. 보통 하다 보니까. 그래서 몇 통화하시다 보면 자주 전화 주시더라고요. 여하튼, 제가 부탁드리는 거죠. 어느 쪽이든 간에 여러분 선택을 하시고, 어느 쪽 선택하시든 간에 여러분들이 보완할 점을 잘 생각하셔야 한다. 내가 어느 쪽이 더 나은지를 찾아보셔야 돼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계획성 있게 세우고 점검하고 집중력만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의 쪽이 유리하다고 생각은 해요. 개인적으로. 왜? 반복이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혼자 알아야 되는 것보다 강사들이 일단 다 알려주잖아요. 긴 시간 동안 다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긴 한데 이쪽이 도저히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겪어보니까. 사람 얼굴 직접 봐야 집중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 사람들은 오프라인으로 하시는 거고. 하여튼 잘 판단하시고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세요. 어느 쪽이 어울릴지는. 됐죠? 그래서 일장일단이 있다. 됐죠? 전 둘 양쪽 다 강의를 하다 보니까 반드시 어느 쪽이 좋다고는 말 못하겠고. 그러면 매진말을 빼고는 마지막인데요.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들어요. 제 카페를 통해서든. 물론 제가 오프라인에서 개인적으로 전화 오면 얘기합니다. 어떤 강사님 아주 훌륭하세요. 그거 하면 괜찮으세요. 해드려요. 근데 이걸 잘못 말하면 정말 저는 매장당합니다. 여기서 제가 알고 있는 강사님이 얼마고 다 사슬처럼 얽혔는데 딱 대놓고 어떤 강사님이 좋아요. 이래버리면 저는 그냥 매장이죠. 근데 그건 좀 곤란하고 대신에 여러분들이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어떤 강의가 좋은가, 어떤 강사가 좋은가 이걸 구분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몇 개만 보여드릴게요. 온라인 강의는요. 다른 사람 말 듣는 것보다 가능하면 샘플 강의 다 공개하거든요. 다 공개해요. 왜냐면 물건을 보지도 않고 살 수는 없는 거니까 공개합니다. 모든 강사님들이 다. 그게 일단 최선이라고 봐요. 여기도 써놨지만 물론 샘플 강의는 강사님이 더 신경 쓰고 집중해서 찍어요. 저도 이 강의 찍을 때 제 얼굴 노출되는 거니까 이쁘게 머리도 좀 깎고 할까 했는데 왠지 좀 가식적인 것 같아서 그냥 했습니다. 보기 흉하진 않죠. 여하튼 그런 건 있어요. 아무래도 좀 더 신경 쓰고 좋은 점 많이 보이려고 하고 자기 포장도 좀 많이 하고 이런 게 있긴 한데 그래도 온라인 강의는 그게 최선의 판단치일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하는 말투,
그분이 설명하는 방식, 그분의 뭐 이런 것들, 이걸 조각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일단 현재는 최선이라고 보여져요. 단, 제가 늘 경계라고 말씀드리는 류의 강의가 있어요. 일단 강의할 때 과장된 표현 많이 하시는 경우, 또 그리고 거창한 홍보 같은 거 하는 경우, 그 경우에 나중에 가보면 속된 말로 빈 껍데기일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딱 그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그 사람이 얼만큼 성실성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진심을 가지고 다가오는지 잘 판단하셔야 되고, 또 설명할 때 느낌상 과장하거나 과대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있는 실체 그대로 설명할 때 잘 보셔야 한다고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속지 않으세요. 그래야만. 그런 기본적인 내용들이고요. 지금부터 온라인 강의 최선이고요. 오프라인 강의는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오프라인은 수업 시간이 제약을 많이 받아요. 아무래도. 왜냐면 거기도 강의실 돌려야 돈을 벌고 임대료를 내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짧습니다. 오프라인 강의 시간이. 온라인보다 짧아요. 원래는 온라인보다 오프라인이 기는 게 당연하다니까요. 내용상 보면. 근데 오프라인이 대부분 짧아요. 저희가 전산회계를 한 90시간 찍을 때 여기는 60시간 정도 찍어요. 실제 내용은 2배 가까이 되죠. 온라인 쪽이. 그런데요, 제가 속탄하는 건 이거죠. 이거예요, 이거. 이거 역시 나와서 욕 먹겠지만 할 얘기 할 겁니다. 일부 컴퓨터 학원에서요, 비정상적으로 아주 수업 시간을 딱 타이트하게 잘라놓고 학생들을 모아요. 광고 팡팡 때려가지고 TV에 나오고 라디오 나오고 쾅쾅 때려. 전산의 1급 40시간. 미친 거죠, 한마디로. 미친 겁니다. 냉정하게 그 사람들 차대면도 몰라요. 그 사람들이 북일 알아요? 회계를 알아요? 몰라요. 제가 아무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 사람들이 상담할 때 필요한 내용만 외워가지고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어쩌면 여러분들보다 몰라요. 그러니까 40시간을 만들죠. 40시간에 뭘 하겠다고, 전산의 기록을. 60시간에도 서로 비명 지르고 있는데, 강사나 학생이나. 근데 40시간 딱 해놓고 막 때려요. 그리고 더 가관이에요. 우리 강의들은 다 붙는데요. 다 붙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다 떨어지는 거 봤어도.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수업 시간이 비교적 짧으면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또 어려워도 그냥 외우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걸 누가 어떻게 외우고 있어요? 못한단 말이에요. 저희끼리 비명을 지르고 있어요. 절대 속지 마세요. 안 좋아요. 우리가 정말 모든 거 다 양보해서 강사님들끼리 정말 다 양보하고 다 해도 이게 마지노선이에요. 제가 제지자반 말고 낮에 실업자반 하게 되면요, 보통 전산의 길급이 120시간, 140시간이에요. 그쪽은요. 그래야 이게 어느 정도 굴러간단 말이에요. 근데 제지자들은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최대한 뺄 거 다 빼고 정말 양보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 이 시간이란 말이에요. 이 시간 미만짜리 강의들은 분명히 위험해요. 물론 그 사람들한테 감사하는데 또 미사여구력들을 현혹시키겠지만 분명히 위험해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불합격을 절대 책임지지 않아요. 떨어지면 또 들어가면 되니까. 그래서 선심 쓰겠죠. 50% 할인해줄게. 하겠죠. 하여간 속고 안 속고는 여러분들 판단이에요. 일정한 공부를 해야만 붙을 수 있는 시험이잖아요. 근데 그 시간이 짧아지면 여러분들이 혼자 해야 되는 시간이 많아져야 되는 그 시간이 없으시잖아요. 생각해 보실래요? 전산의 1급 과목이 몇 개인가요? 재무회계, 원가회계, 부가세 조금 더 하셔야 되고 실무까지 해야 돼요. 이걸 40시간에 한다고요? 재무회계만도 사실 제대로 하면 40시간이 걸리는데 불가능해요. 저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사기치겠다고 생각해요. 제가 볼 때는. 아니, 죄송한 표현이지만 사기는 아니겠죠. 왜? 모르니까. 자기들 지금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차대변도 몰라요. 회계를 모릅니다. 얘기해보면 맹탕이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상담할 때 필요한 몇 가지 내용만 해가지고 이거 하면 뭐 취업이 얼마나 어떻고 뭐 거의 대부분 사실이 아니죠. 사실은. 그래서 뭐 제 말을 믿으시다면 상관없는데 요 밑에 시간에 배정되어 있는 거 공부하시다가 제가 한 번에 보는 친구는 거의 못 봤어요. 2번, 3번. 그러면 60시간 2번 다니나 40시간 3번 다니나 뭐가 달라요? 어렵죠. 여튼 뭐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정상적으로 수업하기 어렵고요. 합격 확률은 거의 제로예요. 뭐 나중에 여러분들 직접 확인해 보시든가 주변에서 보시든가. 어차피 평균과 확률을 봤을 때 일정 정도까지는 공부량이 쌓여야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다른 차이가 없다면 강의 시간이 긴 게 유리해요. 그만큼 해주는 게 많다는 얘기니까. 당연한 얘기 아닐까요? 근데 학생분들은 아무래도 짧은 걸 선호해요. 아, 이것에 붙어야지. 붙을 수 있겠죠. 확률이야 떨어지겠죠.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이. 분명히 저 그렇다고 봅니다. 평균을 내보면 그래요. 아, 요즘 들어서는 자꾸 제가 오프에서 수업을 해보면 전산의 1급을 2번, 3번씩 공부하는 게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게 회계시험은 어려웠는데 자꾸 이 시간을 줄여버리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 40시간 강의를 안 합니다. 안 해요. 죄 짓는 것 같거든요, 학생들한테. 제가 해주는 게 없잖아요. 안 합니다, 저는.
40시간 해본 적 없어요, 저는. 물론, 본 과정을 끝내고, 뭐, 문제풀이 하라고 하면 40시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본 과정 40시간 저는 안 합니다. 해본 적 없어요. 양심에 걸리거든요, 저는. 하여튼, 판단은 잘 하시는데, 요 미만 시간의 공부는 부실할 수밖에 없어요, 내용이. 그러면 그 책임 누가 져야 돼? 다 여러분들이 지셔야 돼요. 혼자 집에 가서 머리 싸면 공부를 해야죠. 학원에서 안 해준 거는. 글쎄, 가능할까요? 학원에서 해줘도 못 따라가시는데. 여하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하튼, 요건 좀 피하세요. 물론 이게 100% 정답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강사님들하고 얘기할 때 저희가 아무리 힘들어도 참을 수 있는 시간, 양심에 걸리지 않는 시간이 이 시간이에요. 뭐 약간씩 차이 날 수 있겠죠. 뭐 72시간이나 뭐 70시간이나 그게 그거고. 약간의 차이일 수 있으면 이게 보통 레벨이란 말이에요. 제가 이런 거 나중에 욕먹더라도 컴퓨터학원 저희도 수업 제한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 사람들이 보면 좋아하겠냐고요. 싫어도 해야 돼요. 이게 사실이고 진실이니까. 하여튼 뭐 참고하세요.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니까. 하실 수 있죠. 자, 오프라인 강의는요, 물론 거리도 중요해요. 왔다 갔다 시간이 걸리니까. 그죠? 하지만, 거리가 아주 먼 거리가 아니면, 가능하면 좋은 학원, 좋은 강의, 좋은 강사님을 찾으세요. 그분들이 그만큼의 시간을 보완해 줄 거예요. 보상해 줄 거예요. 좋은 학원에서 좋은 강사님하고 강의하시는 건, 수업하시는 건, 그만큼 여러분들의 수업 능률을 극대화시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걸 판단하기 쉽진 않지만, 뭐, 주변에 물어보든가 해서, 학원의 홈페이지 듣지 마세요. 인터넷도 좀 위험하긴 합니다. 왜? 알바들이 너무 많아요. 알바 동원해서 거기 다닌 것처럼 막, 저는 이제 너무 보니까 이제 알겠어요. 누가 알바고, 누가 진짜인지. 여러분들도 그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기도 좀 안타깝습니다. 근데 뭐 제가 다 찾아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어락을 찝어서 욕할 수도 없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현명한 선택을 하셔야 돼요.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아는 분들한테 물어보는 게 가장 좋아요. 경험해본 분들한테. 그분들한테 들어보면 뭐 얘기해 줄 거 아니에요. 좋았다, 나빴다. 얘기할 거 아니에요. 일단 그게 가장 좋고. 만약에요. 그렇게 하기 어려우시면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통로를 찾으세요. 물론 그 중에도 알바는 섞여 있겠지만, 제가 운영하는 카페 같은 경우는 등업이 없거든요. 누구나 올라서 누구나 자기 얘기 물어보고 자기끼리 얘기를 해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일반 사람들이 얘기하기 어려운 내용들. 그런 거 제가 답을 달고 있고, 뭐, 심지어는 저희 카페에서 제 강의 공유하자는 글까지 올라와요. 원래 공유는 불법이잖아요. 제 강의 공유하는 건 올라와요. 전 손 안 댑니다. 합니다. 뭐, 책도 마찬가지고. 저는 그래서 자유롭게 서로 얘기하시기, 그런 공간이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필요하시다면 그런 공간을 찾으시란 말이에요. 저희 카페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거기는 자유로운 소통이 오가요. 뭐, 강사님 평가도 하고 막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런 거 잘 보셔야 돼요. 알바에 속지 마시고요. 여하튼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좋은 학원, 좋은 강의 찾으시라고요. 물론 너무 멀면 안 돼요. 하지만 웬만큼 거리라면 그런 걸 찾는 게 여러분들의 학습 효과를 극대화시키는데 좋은 방법이 될 거예요. 이런 건 있죠. 지금 4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기본적인 말씀드렸어요. 어떤 강의 선택해야 되는가? 답은 딱 하나죠. 뭔가요? 제 강의 들으시면 돼요. 낯간지럽네요. 여하튼 그러고 싶은데 그건 아니고요. 제 스타일이 맞는 분도 있고 안 맞는 분이 있을 테니까 요 4가지 참고하셔서 온라인 강의는 한 샘플 들어보시고, 그리고 가능하면 오프라인 수업이든 온라인 수업이든 시간이 너무 짧은 강의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그만큼 하는 내용이 적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나머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예를 들어서 시험 보기에서 이만큼 공부를 하셔야 한단 말이에요. 평균적으로. 근데 학원에서 요만큼 해준다는 얘기는 나머지 여러분이 한다는 얘기잖아요. 가장 이상적인 건요, 이만큼은 강사 가지고 이만큼은 여러분들이 복습해서 채우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오프라인은 다 채울 수 없거든요. 온라인은 아마 이만큼을 해줄 거예요. 온라인은 여러분들이 이만큼만 채우면 되거든요. 근데 여튼 요만큼을 채운 나머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럴 능력도 시간도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이왕이면 긴 시간에 강의를 하시는 게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보여드렸죠? 됐죠? 됐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정리할게요. 제가 하고 싶은 말 다 했어요. 물론 끝나고 나면 또 아쉬운 점이 있겠죠. 해드리고 싶은 얘기 많은데. 근데 그래도 내가 나름 신나서 평소 하고 싶은 얘기 다 했어요. 아마도 잘은 모르지만 이거 다 이제 여러분들 많이 보시게 되면, 지금은 모르겠지만 아마 저는 사실 곤란해질 가능성이 커요. 욕도 많이 먹을 거고, 인간관계도 좀 깨질 거고, 제가 수업하러 다니는 것도 몇 분 커트가 될 것도 같고, 상관없어요. 제가 나름대로 이런 무술일지 모르겠지만 오프든 온라인 쪽에서든 나름 인정받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여하튼 그래도 정말 몇 년 동안 고민했던 거 다 얘기하니까 너무 편해요. 그래도 많은 얘기를 했지만 이제 그 마지막으로 파트에 상관없이 제가 당부하고 싶은 말 몇 가지만, 4가지밖에 안 됩니다.
이거 저 가장 부탁 싶은 게 이건데요. 학원이나 강의 선택하실 때요. 학원이나 선택하실 때, 최대한 이성적으로, 최대한 냉철하게 판단하실 것.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죄송합니다. 아무래도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 심리를 잘 알아요. 여러분들이 적은 돈, 적은 시간에 빨리 자격증을 따고 싶다는 그 조급함. 그리고 그렇게 조금 짧은 시간 노력해서 좋은 대우를 받고 싶다는 그 환상. 그리고 그런 기대감을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약점을 해가지고 상담을 한단 말이죠. 예를 들면, 이거 40시간 하시면, 또는 60시간 하시면, 우리 100% 따요. 거의 100% 붙어요.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14년 동안. 학원도 많이 붙어요. 5, 60%거든요. 아주 많이 붙어요. 근데 100% 붙어요. 게다가, 취업 잘 돼요? 취업 다 잘 돼요. 2천 받아서. 물론 저처럼 이렇게는 안 하지만, 아주 편하게 얘기하는, 진짜 듯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속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냉철한 이성. 할 양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한번 붙는다? 안 돼요. 그리고 또, 평균 합격률을 제가 다 보여드렸잖아요. 전산에게 1급. 보여드렸죠. 지금 평균이 얼마다? 한 26% 돼요. 그러면 26%면 4명 중에 1명 붙는 꼴인데 자기는 학교는 100% 붙으면 다른 학교는 100% 안 붙어요? 그럼 그 학교에 나올 수 있겠어요? 이런 이성적인 거 판단하셔야 한단 말이에요. 그건 거짓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과장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또 이쪽에도 평균 임금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거 붙으면 곧바로 취업됩니다. 아까 제가 누적 합격수사 보였잖아요. 취업에 유리하다는 거지 다 취업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남들 1800 받으면 여러분들 1800 시작하는 거예요. 다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속지 않을수록 자꾸 여러분들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정보를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이해하시나요?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그분이 들으면 또 열받겠지만 저는 그게 거의 사기 수준이라고 봤어요. 어떤 학생이 저한테 나중에 저랑 수업한 뒤에 친해졌을 때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친구인데 이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제가 1년을 헛보냈네요 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저한테요. 어떤 강사님 한테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본인이 들으면 알지 모르겠으나 그분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전산세무 1급은 해서 가장 좋은 자격증이고 이 자격증을 따면 대기업 스카우트를 간다. 그리고 연봉이 만약 회사를 다니고 있다면 2천만 원 이상 오른다. 이렇게 물론 어떻게 잘 꾸미셨는지 모르겠지만 핵심 내용은 그거였어요. 전 그걸 듣고 진짜 속이 답답했어요. 잘하는 사람이었거든요. 한때는 같은 쪽에서 일하는 사람이거든요. 서로 알고 있는. 정말 전 답답했어요. 그리고 화도 났어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누차 설명드렸죠. 전산세무 큰 기업은 안 씁니다. 중견기업 잘 안 써요. 거기 다 ERP 쓰거든요. 모셔간다고 왜요? 인정도 안 하는데. 그걸 모셔갈 것 같아요? 전산세무 1급 제 자격증 다 보여드렸죠. 그만큼 그게 좋은 자격증이던가요? 얼마나 많은데요?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조사, 세무회계, 제가 말해서 얼마나 많은데요? 그게 최고 자격증이다. 그것만 따면 왜 자기가 그거 강의하니까. 더 가관인 건 그거죠. 따기만 하면 연봉이 2천만 원 온다. 미친 거죠. 그 어렵다는 공인회계사 전산세무 1급하고 공인회계사 비교하면요 촛불과 태양이에요. 이 레벨이 좀 차이란 말이에요. 근데 공인회계사 기업에서 자격증 수상이래야 월 평균 30만 원인데 1년에 360만 원이잖아요. 그 대단한 공인회계사 자격증 360만 원인데 연봉이 2천만 원 올라간다고요? 나는 왜 연봉 20만 원 안 줘요? 저 자격증 있는데. 그런 거 저는 그 사람이 사기친 거 더 화가 났던 게 학생들이 그걸 속고 있단 말이에요. 1년 동안 선생님이 그거 땄어요. 남자인데. 취업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드시겠지만 도처에 정확한 정보보다 거의 정보만 과정 정보만 하기 힘드시겠지만 최대한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한단 말이에요. 인터넷 동호회 찾아보시든 동호회 좋은 데 많아요. 가보시면요. 가서 그들끼리 하는 얘기 자꾸 들으시면서 이 객관성을 가지셔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과장 광고, 허위 광고에 안 속아요. 저 너무 안타까워요. 이분들은 분명히 노력하는데 열심히 하는데 헛된 거 헤매겠다는 얘기죠. 그 허위와 과장에 속아서.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 항상 제가 어떻게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저한테 물으면 대답할 수 있어요. 저희 학생들 저한테 그렇게 합니다. 공부할 때도 물어봐요. 이런 과정 하고 싶은데 해도 돼요? 제가 하지 말라고 하는 건 하지 맙니다. 시간이 터무시 짧거든요.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안 합니다. 딴 거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들 제가 다 일일이 해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이 얘기하고 욕을 먹을지라도 할 거예요. 최대한 여러분들이 객관성을 유지하기 요런 내가 빨리 해서 빨리 딴다. 말씀드렸죠. 최소의 제한, 최소 효과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에 따는 거 가지고는 그만큼 얻었으니까 그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판기 생각하시면 돼요. 자판기. 500원 넣으면 500원짜리 넣어서 나오는 거고 1000원짜리면 1000원짜리 나오는 거예요. 그걸 잊지 않으셔야 여러분들이 안 속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자격증의 장점과 단점을 제가 해드리면 다 체크하셔가지고 가지고 계셔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안 속는. 평균 합격률 기억하셔야 가서 판단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긴 시간 동안 이거 보여드리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건 제가 아무리 말씀드려도 잘 이해 못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게 너무 가장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거였어요.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물론 마음이 이해하지만 당장 취업해야 되고 이직해야 되고 조급한 게 오히려 실패를 부른다고요. 그리고 또
평균치를 벗어난 환상은 버리세요. 평균적으로 다 1,800 받는데 난 여기서 2,000 받을 수 있어. 이런 건 일단 위험해요. 나중에 받을 때 받을지라도 평균에 맞추는 게 좋아요. 그래야 환상이나 이런 거에 빠지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자꾸 이렇게 안 좋은 얘기만 해서. 자, 두 번째는요. 제가 양쪽 수업을 해봐서 아는데요. 온라인 수업이든 오프라인 수업이든 좋은 강의는 혼자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유능한 강사님일지라도 혼자 하는 강의는 절대 좋은 강의가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같이 호흡해야 합니다. 소통해야 합니다. 오프도 마찬가지고요. 온라인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오프 수업할 때 학생들 늘 그 얘기를 해요. 수업할 때 나랑 눈을 많이 마주칠 것이다. 제가 눈을 봐야 알아요. 아는지 모르는지. 부수효과도 있어요. 덜 졸아요. 쪽팔리니까. 그래서 저는 눈을 많이 못 보면서 수업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온라인은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노려보듯이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어요. 그럼 눈 맞추고 있는 거고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좀 더 소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일방성이니까 수업하시면서 모르는 거 물어보고, 아니 사적인 것도 괜찮아요. 옛날에 어떤 학생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더라고요. 메일로. 선생님, 이건 세무와 회계 관련된 건 아닌데요. 장애우라는 표현이 맞는 표현인가? 이렇게 질문을 한번 왔어요. 굉장히 웃었는데, 세법에 그런 게 나오거든요. 원래 장애인이란 말보다는 장애우란 말이 좋아서 이렇게 설명할 때 쓰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교회에서 장애우라고 기도를 했더니, 오히려 장애인분들은 그것도 싫어한다. 그래서, 그래서 정확히 모르겠는데, 방송이나 이렇게 순화시킨 말로 쓰기 때문에 썼으면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사람의 소통이라는 건 그런 거죠. 회계나 세무를 저랑 교류하고 계시지만, 인간관계가 반드시 회계나 세무 가져가는 건 아니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물어보시면 제가 아는 건 답해드리는 거고 모르면 모른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저하고 소통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어떤 강의에서 만나면 강의가 아니고 이계통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들었는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있다? 메일 보내세요. 인터넷에 제 친절한 주고 싶으면 저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요. 메일도 쪽지도 찾으세요. 그래서 주시면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은 저희가 연초에 좀 바빠요. 책도 써야 되고 동영상 찍어야 되고 수업해야 되고 바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그때 바로바로 해드린다고 장담은 못해요. 급하면 전화번호 알려드리는 거 해야죠. 근데 최대한 제가 시간 되는 대로 빨리 답변을 달도록 할 거니까 적극 소통해 주시고요. 저뿐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을 수업하실 때도 이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적극적이 되셔야 합니다. 수업 들을 때는 적극적으로, 모르는 거 적극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세 번째, 이거는 중요한 거죠. 회계와 세무는 실용학문이에요. 그러니까 자격증이 최종 목표로 보시면 안 돼요. 자격증은 거쳐가는 과정이고 실제로는 실무에서 써먹는 게 본질적인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격증에 맞춰서 얇게 공부할 생각하지 마시고 자격증 공부할 때 이왕이면 넓고 깊게 해두셔야 자격증도 따고 실무에 가서 써먹을 수가 있을 거예요.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있거든요. 저는 실무 책임자도 많이 아니까 가장 많이 쓰는 말, 자격증만 있는 바보. 자격증은 있는데 아무것도 못한다. 와보면. 물론 자격증도 없는 바보보다야 낫죠. 자격증도 없는 바보보다야 자격증만 있는 바보가 낫긴 하죠. 하지만 그것도 바보는 바보예요. 할 줄 몰라요. 자격증은 있는데 야, 너 뭐 배웠냐? 욕먹는 거죠. 기업에서 돈을 줬을 때는 그만큼 돈의 가치를 요구하는 거거든요. 기업은 실망스럽죠. 자격증인데 아무것도 할 줄 모르면. 그러지 마시고 조금 여유가, 궁극적으로는 그쪽이 더 빠르니까 시험에 나온다고 요금하지 마시고 폭넓고 깊게 해두시는 게 자격증도 빨리 따고 실무도 빨리 적응하시는 길이에요. 이해하실 수 있죠? 됐습니다. 마지막 요거는요, 나중에 하실 것 같은데, 회계는 논리적인 학문이에요. 철저하게 논리적으로 이해하시고, 세법은 법을 만들 때는 분명히 법을 만든 취지, 이유가 있어요. 그 취지나 이유를 이해해 가시면 덜 잊어버리고 오래 기억에 남고 실무에 써먹기 좋아요. 그러니까 회계는 논리로, 제가 만들어 놓은 명언입니다. 제가 만들어 놓은 회계는 논리로 접근하고 세법은 취지로 접근해라. 이 말 잊지 마세요. 그게 가장 좋은 학습 방법이에요. 여기까지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마지막이었어요. 특히 이 1번. 제가 아무리 설명드려도 지금은 잘 모르시겠지만 전 너무 안타까워요. 현장에서 지켜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하여튼 제가 이 말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잘 되지 못하겠지만 조금이라도 좀 경계가 됐으면 좋겠어요. 너무 안타까우니까. 여러분들이 노력을 안 하고 이런 건 안타깝지도 않아요. 노력을 열심히 하는데 헛된 것을 헤매고 있다니까요. 좀 안타깝습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다 드렸어요, 이제. 끝났습니다. 자, 끝났어요. 친절한 주구씨의 친절한 회계 세무 분야 학습 가이드 종료. 됐죠? 자, 어떠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친절했나요? 저 친절합니다. 이 친절한 주구씨라는 별명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별명이에요. 2008년도인가요? 저희 학생들이 정말 친해진 학생들이 장난 삼아서 저 친절한 주무시라고 불렀었거든요. 저는 여러 가지 별명 중에 그 별명이 정말 가장 좋았어요. 훌륭한 강사님, 탑 강사님, 명강
별명을 한번 안 들어본 건 없지만 저는 이 말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제가 모르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아는 입장에서 안다고 하는 자세가 아니라 좀 최대한 친절하게 할 수 있다는 그 닉네임이 좋았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제 제 닉네임이 돼버렸어요. 인터넷상에서는. 그래서 나름 친절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이게 여러분들 누차 말했지만 여러분들의 계획에, 그 다음에 어떤 그 설계에 도움이 되셨으면 저는 그걸로 만족해요. 그래서 마지막 인사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하셔서 목표하는 바를 이루시고 그 목표에 따라서 좋은 경륜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연에도 만나면 서로 반갑게 같은 길을 가서 인사할 수도 있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 때문에 돈 받았다고 하면 그게 저희의 보람이고 낙이거든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어디서 카메라를 통해서든 화면을 통해서든 또는 현장에서든 뵐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해가면서 여러분들과의 관계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고요. 부디 여러분들이 뜻하신 바를 모두 이루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